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안연 그 14편, 아니 14조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장이 정치를 물은데, 정치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관심의 대상이지만 현대에 있어서는 그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뿐이고, 옛날에 지식인들 공부하는 목적은 거의 정치를 하기 위함이지 몸을 닦고 수신하고, 예를 들어서 수양을 해야겠다, 이런 관점은 여러분 굉장히 후세에, 공자 이후에 거의 뭐 1000년 뒤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1000년까지는 안 돼도 한 7, 800년 뒤에 나타나는 그 중국 그 문화의 그 사조가 변화를 일으키면서, 소위 말해서 그 한나라가 멸망하고 그 위진남북조 시대가 형성이 되면서,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의 어떤 그 문화 철학사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그 전에 그 황로 사상이 노자의 사상도 영향이 있었지만, 후세의 노자가 그 소위 말해서 도가가 도교로 이렇게 바뀌면서 형성되어진 그 사고에 의해 가지고서 그 중국의 어떤 철학이 그 정치 철학 위주로 했던 게 수양의 어떤 그 개념으로 바뀌는 그 시대가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때 당시에, 공자 당시에 모든 관심의 초점은 정치예요, 여러분. 내 몸을 어떻게 닦아서 소위 말해서 그 신선 사상이 된다든가 깨닫는다든가, 이것은 굉장히 뒤에 발생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 질문 자체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장이 정치에 대해서 물었는데, 공자가 말하기를 거함에 권태로움이 없고 행할 때는 충으로서 행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뭐 권태로움이 없어야 된다, 충이 못해야 된다, 이런 거는 논하지 않는 거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 공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후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것을 받아들였는가. 도대체 한다, 행한다, 이게 뭐죠? 거처는 집안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거, 사회생활을 하지 않을 때, 물론 혼자서 있다 하더라도 사회생활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럴 때 이때는 이 거는 뭐냐면 정에 해당되는 공부예요. 고요할 정. 자, 행은 뭐죠? 동에 해당되는 공부예요. 그런데 주자에 의해서, 주자가 왜 그 해석관이, 여러분, 주자가 문제점이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주자의 해석학이 또 좋게 보면 굉장히 탁월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0년 세월을, 거의 7, 800년을 동양 사회를 쥐었다 폈다 했던 거예요. 이 정과 동은 그러면 이원론적으로 구분이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정 가운데 동이 있고 동 가운데 또 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모든 것이 딱 부러지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세한 것은 나중에 여러분 그 주자 철학을 많이 낼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할 시간이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다 보면 너무 옆길로 가서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그냥 뭐 1시간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자, 거짓말. 정해했을 때 권태로움이 없고 행할 때는 충이다. 자, 어떨 때는 충이 기본이고 그 행할 때는 서로서 하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용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요때 무거는 정은 뭐냐면은 체라는 얘기예요. 체. 동은 뭐죠? 이거는 용에 해당되는 공부예요, 여러분. 무건이과 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무건이 행으로 움직일 때 충이 된다는 거예요. 충이 멈추게 되면은 무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또는 무건 대신에 경이라는 말을 또 쓸 수도 있죠. 경이라는 말. 그리고 어떨 때는
공자가 충을 채로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설을 용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 해석에 있어서 충은 채다 이렇게 고집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고 쓰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자는 여기서 이 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존저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존저심.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주자학의 아주 그 주자학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글쓰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존저심. 마음에 있는 것. 자, 권태로움이 없으면 시종여일이요. 여기서 행은 또 뭐라 그랬죠? 일에 발산하는 거. 일에 표현되는 거. 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일상생활의 행동 거지라든가 사람들과 어떠한 그 접촉관을 말하는 거죠. 네, 접촉하는 관계. 이것은 존저심은 사람과 접촉하지 않았을 때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 존저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 충인즉 충으로서 행실을 하게 되면 행동을 하게 되면 표리가 여일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채와 용은 동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 누차 말씀드렸지만 채와 용이 별개의 사가 아니라 채가 움직이면 용이 되고 용이 멈추면 채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정자가 가로되 자장은 인이 부족해가지고 자장은 겁먹 부리는 사람이에요. 다소. 그러니까 자장이 군자이지만 군자 가운데서도 여러분 나대기 좋아하고 겁먹 부리고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그냥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소위 말해서 작은 일은 짜잘한 일이다라고 무시해버리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심과 애민의 그와 같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야 합리적이죠. 예, 부족하니 반드시 권태로워서 마음을 다하지 못한다. 예, 진심이라는 말 이렇게 썼을 때 이것도 맹자의 진심장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새로운 용어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서오경이라든가 제자 백가서를 예를 들어서 고전을 공부한 동양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고전의 예를 들어서 사서삼경과 그 제자 백가의 그 서적들을 기본 서적들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용어 때문에 그래요. 용어를. 그러니까 용어를 이런 말은 주자가 그냥 쓴 게 아니라 맹자에 의해서 차용되어진 말이에요. 예. 자, 저 같은 경우는 딱 글을 봤을 때 논어가 됐던 어떠한 글이 될 때 그 제목을 그 책의 이름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말이 딱 나오면은 존저심, 발어사 이와 같은 글쓰기 체가 나오면은 이것은 주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글이라고 하는 것을 대번에 압니다. 예. 그래서 이런 데에 여러분 관심을 앞으로 가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존저심이라든가 발어사라든가 이와 같은 그 인식, 그러니까 의식이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히 주자 철학은 이기동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 이와 같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와 같은 것을 말했을까? 그렇죠? 공자 때는 이런 의식, 글쓰기가 없었어요. 그 이전에. 그래서 선진유학이라고 그래요. 선진유학. 진나라 이전에 그 유학을 선진유학이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원시유학이라고 하는데 멋있는 말은 선진유학이죠. 예. 진나라 진시황, 선진유학. 선진유학에서는 여러분 소위 말해서 이와 같은 게 없었다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그 의식이 부족했었어요. 근데 왜 주자에 들어서 주자는 존저심과 발어사라고 이렇게 공자의 해석에 있어서 이 말을 이와 같이 그 동정, 채용으로서 해석을 했을까? 이것이 바로
그 장자라든가 특히 장자, 노자보다는 장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봐라, 공자의 말에도 이런 게 있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와 같은 새로운 그 뭐랄까 의식이라든가 글 쓰는 방식이 나타났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선진 유학에서는 이 정에 해당되는 공부가 빈약해요. 예, 소위 말해서 정에 해당되는 공부를 잘못 이해하면은 참선에 해당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참선 공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만 하더라도 정에 해당되는 공부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참선 공부 쪽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영성 공부, 영성이죠. 이게 바로 영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존재심이라는 게. 근데 주자에 의해서 봐라. 선진유학에서 공자가 말한 것을 보면은 분명히 영성에 해당되는, 이게 바로 영성에 해당되는, 정에 해당되는 공부고 영성을 닦는, 기르는, 함양시키는 공부다. 그래서 후세에 정신 함양을 시키는 거를 미발이라는 말도 바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미 발한 상태고 이것은 미발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자 철학이 그 끼친 영향은 굉장히 커요. 자, 주자 철학이 나오면서 이와 같은 해석론이 나오면서 중국의 불교가 소위 말해서 선 위주, 교조, 교리를 무시하고 소위 말해서 가나선이라든가 그 화두선 같은 경우 중심으로 했던 선들이 나중에 너무 교리 공부를 무시하고 앉아서 참선만 하고 화두만 하다 보니까 이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예, 나중에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 불교학자가 아니라 말장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송나라 때는 이 참선과 그 소위 말해서 뛰어난 그 선지식 가진 사람들이 많이 배출된 반면에 송나라 이후에는 주자 철학에 의해 가지고 예, 그만큼 인재의 폭이 그 불교로 치우쳐진 게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주자 철학에 의해 가지고서.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간단한 구절이죠. 여기에. 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결국은 해석학이라는 거예요. 해석학. 자, 서구 철학은 뭐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다. 딱 하나로 말하면 플라톤에 대한 해석학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거예요. 해석학이 변한 거예요. 동양은 뭐냐? 노노에 대한 해석이에요. 노노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해석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거할 때 게을르지 말고 행할 때 충으로 해라. 이렇게 이유 없는 쪽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러나 이것이 여기에 보면은 상호 관계가 있다는 거. 예, 상호 관계가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그 새로운 방식, 이것이 주자 철학에 있어서 좋은 뜻이라는 거. 예. 조선시대의 주자 철학이 문제를 일으키고서 조선이 만국에 간 것은 이런 문제 때문인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주자를 옹호할 생각은 추도 없고 더 나아가서 노노라든가 공자를 옹호할 생각은 추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비판할 수가 있어요. 예. 정치적으로 여러분 항상 학문이라든가 종교를 이용하는 습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고려 때는 불교를 숭상해서 고려는 안 망해요. 다만 조선시대는 더럽게 망한 거예요, 여러분. 외세에 의해 가서 아무런 준비도 못했고, 예,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니죠. 망하기 이전에 어느 나라가 한순간에 그냥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50년, 100년 전, 200년 전서부터 영조, 정조 때에 이미 당쟁이 너무나 심화되고 그 당쟁 뒤에는 뭐냐면 권문세족에 의해 가지고서 결국은 어떤 지역 단체라든가 그 당론에 의해서 망한 것뿐만 아니라 안동김 씨가 결국은 노론의 안동김 씨에 의해서 결국은 그 권문세족에 의해서 나라가 그렇게 됐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여민씨 집안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 결국은 다 이용당하는 거예요, 학문이. 여러분 우리가 주자예요. 어때서 주자가 주자는 물론 명분을 위주로 했지만은 조선시대에
실질적으로 몇 프로가 통치를 했냐면 5%가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양반 계급이 한 20% 정도가 되는데 15%인데 실질적으로 권력을 쥐인 양반들 남자 위주로 봤을 때 5%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자는 이렇게 해석하기에 있어서 정말로 멋진 부분도 있다는 거.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무언가 주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알고서 비판하는 건 괜찮은데 유튜브를 보면은 너도 나도 예를 들어서 주자가 공적으로 몰아붙이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 조선시대 자체, 그거는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고 간에 인간은 하나의 상징을 만들어내요. 현대는 여러 상징이 많죠. 서구에 있어서 카톨릭이 기독교가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인간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잖아요. 조선시대도 또 공자와 주자라고 하는 명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통치를 한 거예요. 예. 공자가 언제 계급사회를 인정을 했습니까? 노예를 막 하라고 그랬습니까? 노는 어디에? 인간을 학대하라고 했습니까? 주자가 언제 그런 말을 여기서 했습니까?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는데 약간의 일조를 하고 그러면은 공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까? 물론 남자 위주의 학문이라는 건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다만 서구가 먼저 산업혁명이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근대화, 현대화 시키고 여성의 인권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발전해 온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여성의 인권이 하루아침에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죠. 투표권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공자를 알고 비판하자. 공자를. 예. 예. 15번째 공자가 말하기를 박하고 어머니요 약지 이래면 가히 불반응이죠. 이 뭐에 반하지 않는가? 예. 예. 사실, 진실 또는 도라. 도에서 멀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죠. 여러분, 자, 이 말도 또 마찬가지예요. 채용론에서 해석을 하면은 이 글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쓰고 있어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방문, 이 말을 공자의 학습 방법이 뭐냐? 방문 양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문 양예. 문을 넓히 배우고 예로서 걷어들인다. 그러니까 자, 넓이 배우기만 하면 안 돼요. 예로서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대학으로 말하면 방문이 뭐죠? 경물치지예요. 양예는 뭐죠? 이게 성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말하는 표현이 달랐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 자, 논어로 말하면은 방문은 뭐죠? 배우는 거죠. 양예는 뭐죠? 시습이에요. 습, 익히는 거. 이 두 가지. 정신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널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널리 배워야 된다. 중용에서도 이래 있어요. 존덕성이 도문학이란 말이 있어요. 주자는 초기에 이 방문의 힘을 쓰던 사람이에요. 널리 배우는데 경물치지. 그러니까 중용에서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존덕성 이오도 도문학이라 해서 이오도 토가 이렇게 붙여놔야 돼요. 그거 참 잘한 겁니다. 덕성을 존하고도 이게 바로 거지무건이 존덕성의 공부예요. 덕성을 존한다. 행지이충 이게 바로 무슨 공부냐면은 도문학에 해당되는 공부예요. 이게 바로 도문학에 해당되는 거고 약지일해가 존덕성에 해당되는 공부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중용을 공부하면서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런 문자 하나하나가 뭐다 이렇게 하지 말고 큰 틀에서 아우르는 공부를 이것이 바로 주자에 의해서 주자서라든가 저 같은 경우는 주자서 저료를 그래도 몇 번은 섭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와 같이 내포된 뜻을 주자는 어떤 식으로 해석했는가 이것은 거듭되어서 나온 거이기 때문에 해석은 안 하지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방문양예라고 하는 것은. 자왈 군자는 저는 이 말도 참 좋아합니다. 군자는 다른 사람의 좋은 면을 아름다운 좋은 면을
이루고, 누가 아무개 이러면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나쁜 점을 일으키지 않는다. 완성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드러내서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런 뜻은 아니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인지미하고 불성인지하기라는 게. 소위는 이와 반대된다. 성이라고 하는 건 유액 장려다. 유액이라는 거 옆에 끼고 이렇게 보조시켜가지고, 장려라는 말 지금도 쓰죠.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장려시킨다. 더욱더 잘하도록 이렇게 힘쓰게 한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게 한다. 군자 소위는 소존이, 여기서도 소존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이게 소존이 뭐냐? 존조심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존덕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존덕성. 이거는 정에 해당되는 공부예요. 이미 거기에 본질적으로 이미 군자와 소인에는 후박의 다름이 있고, 좋아하는 바에, 여기서는 소존이라 그랬죠. 좋아하는 바에. 이거는 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라는 바, 좋아하는 바에 또 좋은 점과 나쁜 점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씀씀이가 같지 않다. 이것도 여러분 약간 이분법적인 해석이죠. 군자와 소인이 정말로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가, 현대에 있어서 심리학적으로.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제가 하루에 군자가 10번 되었다가 소인은 100번, 1000번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반성하고, 이러면 안 되지. 이래서 군자의 마음을 갖고, 또 어떨 때는 나쁜 욕심이 생겨서 순간적으로 재물이 어두워서 어떤 그 감정에 휩쓸려서 또 소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이 다만 저 사람은 군자에 좀 가깝다, 소인에 가깝다, 확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완전히 군자 따로 있고 소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원래의 군자 소인은 상황에 따라서 벼슬을 한 사람은 군자, 벼슬을 하지 않은 사람은 소인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그럴 때는 그것을 위로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럴 때는 덕으로서 얘기했을 때는 군자는 정말로 이런 사람이고, 덕이 부족한 사람은 소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굉장히 글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 재미있죠? 이런 거는. 개강자가 공자한테 정치를 물었죠. 왜? 공자는 현명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가르되 정자는 정리하니. 발음이 같죠? 정자는 정리하니. 정치라고 바로 잡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가 발음으로써 통솔한다면 누가 감히 부정하려. 이게 정말 공자의 문학이죠. 여기 어려운 글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누구나 이와 같이 흉내를 못 낸 거예요. 압도적인 거거든요. 다 아는 말로서. 자, 마찬가지로 얘는 뭐냐, 레라고, 얘는 뭐냐. 우리가 보통 얘 같은 경우, 그럼 얘는 뭐냐? 이게 발음이 레잖아요. 레는 리하다. 리다. 발음이 같잖아요. 레는 밟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예자는 예다. 이거 얘기에 나옵니다. 레는 리하다. 밟는 거다. 레하고 리하고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문에는 발음이 비슷하면 같이 쓰여져요. 자, 어질린. 이는 인이에요. 발음이 같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해석의 중요한 기본적인 방법이다. 범시가 이르되 미유, 내가 올바르지 아니하고 한데 능히 사람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자는 있지 않다. 이것도 여러분, 이거 도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항상 바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법으로서 사람을 통제를 하잖아요. 현대에는. 이거는 좋은 뜻에서 덕으로서 말하는 거지, 현실적으로 실로서 얘기하면은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람을 바로잡죠. 현대는. 아니, 현대뿐만 아니라 옛날도 그랬어요, 여러분. 뭐로 바로잡죠? 덕으로 안 되니까. 법으로서 바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통제를 시키는 거죠. 억압하고 통제를 하는 거죠, 법이. 그러면 억압하고 통제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호시가 가로되. 그래서 이런 말도 여러분 나중에 책들을 나중에 다 많이 보면은 이 글을 너무 표면적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이 글이 이면에 감추어진 것을 또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호시가 가로되 노나라 중엽으로부터 정치는 대부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대부는 뭐냐면은 그 전에는 어떻게 됐죠? 원래 통제권은 천자가 갖고 있었는데 천재의 권력이 약해지면서 제후들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후들이 각 나라의 왕들이 통솔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뒤에 가면은 공자가 여기에 대해서 탄식한 것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는 뭐냐? 바로 대부 밑에 있는 그 집안의 신하들이에요. 나쁜 점, 우라고 하는 건 나쁜 거, 나쁜 것을 더욱더 본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여러분 권력이 천자, 제후, 대부, 가신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중국의 그 주나라가 멸망해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 의해 가지고서 권력이 점차적으로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이와 같은 가신 밑에가 어떻게 되죠? 결국은 막 밀란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신들이 자기의 그 읍을 거점으로 해서 대부들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대부나 제후들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부정함이 옳지 못함이 심하게 됐다. 공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들은 여러분 공자가 개강자에 해당 말은 그냥 기분 나는 대로 한 게 아니라 그 시대와 그 사람의 문제점을 가지고서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강자한테는 이 대답이 정답인 셈이죠. 그래서 강자가 올바름으로써 스스로 극복해서 상가의 연고를 요거 상가는 뭐냐면은 이 강자의 집안의 어른들 선친대에서 내려오던 개시, 맹시, 숙손시, 계자시 이런 게 그 삼가 집안이에요. 원래 한 할아버지 밑에서 세 자식들이 나왔잖아요. 그 하나의 형제들이에요. 그 세 자식들이 자기 나름대로 권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집안이 원래는 한 집안이지만은 이 세 집안이 서로 어떤 권력의 이권을 했을 때 서로 연합하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분열이 되는 거죠. 그 문제점을 고치기를 바랬던 거예요. 애석하다. 강자가 이욕에 빠져서 능하지 못했다. 당장 앞에 있는 어떠한 이익에 빠져가지고서 이와 같은 것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또 개강자가 도적이 들끓으니까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도적질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필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걱정을 해서 공자한테 물었는데 공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이 구에 힘이 있어요. 진실로 힘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저기 대학에서도 나오잖아요. 구라고 하는 거는 진실로 그대가 당신이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비록 백성들한테 상을 준다 할지라도 소위 말해서 도둑질을 하라고 장려할지라도 훔치지 않을 것이다. 말하자면 그대가 탐욕하지 않는다면 비록 백성들한테 상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도적질을 하게 할지라도 백성 또한 부끄러움을 알아서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을 것이다. 호시가 그러되 계시는 누구냐면 개강자의 아버지예요. 병을 훔치고 임금을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후를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력을 독점해버린 거예요. 권력을 훔쳤고 강자는 자기 위에 형님을 맞선을 그 맞선의 위치를 빼앗으니 백성이 도적질하는 것은 진실로 마땅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 반기본 또한 그 근본에 돌이키고자 한 것이다.
공자가 불욕으로서 인도하고 하니 그 요지가 깊은 것이다. 탈적, 마다의 위치를 빼앗은 것은 일이 춘추전에 보인다. 개강자가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공자한테. 답답하니까 일이 꼬이면은 지금도 그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그 원로라든가 이런 걸 말했을 때, 자, 우리 사회에는 원로가 없다 그러는데 원로가 사실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 잘못했다가 국민들이 갈라져가 좌우로 완전히 이렇게 극렬하게 했을 때 어떤 말을 하면은 소위 말해서 좌파에서는 그거는 저기다 꼴통들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또 어떠한 사회에 있어서 다소 어떠한 그 경직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조금 오픈한다든가 이러면은 그것은 좌파로 가는 길이다라고 원로를 어떻게 보면 압살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원로 자체도 나눠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거죠.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도. 자, 개강자가 공자한테 정치를 또 물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공자한테 물어 말하기를, 이건 개강자, 무도한 사람을 죽여서,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법을 어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무도한 인간을 죽여서 그 법의 취지에 맞게 하고자 할진데 어떻습니까? 했더니 공자가 그랬는데, 그대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어찌 살생을 하느냐. 그대가 진실로 선하다면 백성이 또한 착해진다. 군자의 그 멋진 말이죠, 여러분. 군자의 덕이 바람이라면 소인의 덕은 풀과 같다. 풀 위에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백성들은 윗사람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위정자는 백성들이 본받는 바다, 보고 본받는 바다. 어찌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일삼으리요. 자, 착한 일을 행하면은 백성이 착해진다. 상인은 일설에, 여기 일설에 숭상하다 이렇게 지었다, 쓰여져 있다 하니 이것은 더한다는 뜻이다. 이것도 되죠. 언이라고 하는 건 넘어지는 것이다. 언은 보게하라. 윤식하로되 살이라고 하는 말이 살지유연이, 살이라고 하는 말이 어찌 사람이 위에 된 사람의 말이겠는가. 하면 안 되죠, 이런 말 자체를. 그러니까 몸소 가르친다는 것은, 가르치는 경우는 백성들이 따라가고, 말로서 가르치는 경우는 백성들이 송사를 하게 말이라는 거예요. 말뿐인 경우. 하물며 살생이 있어서랴. 그러나 여러분, 항상 시대가 공자 때만 해도 여러분, 소위 말해서 도의 정치, 덕으로서 베푸는 정치를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형벌로 가한다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나쁘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격이 떨어지는 거로 봤어요, 정치적으로. 그러나 소위 그 춘추 시대가 접어들고 전국 시대가 나타나면서 그때 당시 살벌했기 때문에 소위 법가들이 출연을 한 거예요, 여러분. 법가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법가들, 소위 법가 또는 명가들이 대표적으로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 제자백가 시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덕으로만 가지고 안 되니까. 소위 말해서 덕으로서 상징되어는 요순 우위의 그와 같은 정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가라는 게 여러분, 육아에서는 나쁘게 말하는데 법가나 명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일종의 요즘말로 말하면은 하나의 사회의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덕으로서 다스린다는 거는 지도자가 그와 같은 소위 말해서 그 철현 정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것은 여러분 1000년에 한두 사람 나올까 말까 하는 겁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죠. 이욕에 욕심이라든가 욕심에 눈이 멀고 그런 사람이 보편화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결국은 뭐냐면은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나름대로 타당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덕으로 정치, 여러분 말은 좋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은. 근데 사람이 모이면 여러분
시기, 질투, 증오, 애증의 감정의 손상이 같이 되고 어떤 사회 공동체로 같이 공동으로 생산해가지고 나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어떤 그 소유에 대한 그 집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공동 생산하게 되면은 일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사람의 감정적으로. 그래서 현대도 여전히 법으로서 다스리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된 사람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바랍니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뽑을 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지역 위주로 해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 약간의 도덕적인 것과 능력을 보고 뽑으면 되죠. 어떻게 순수하게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이 정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공자 때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개강자가 왜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릇이 작아서 물론 공자의 말을 포용하기가 너무 힘들고 개강자도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실권을 쥔 사람들인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인데,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거를 잘한단 말이에요. 공자 말 들으니까 답답한 말이거든요, 이 양반은. 그래서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육아에서는, 거 봐라, 공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노나라가, 약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그래서 덕의 정치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안 된다. 덕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 중요하지만 덕이 중요한 것만큼 덕이 근본이라고 그러면은 말도 중요한 거예요. 법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그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것이 그래도 그 시스템을 올바르게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노노를 보고서 그 노노의 그 또는 주자 철학의 그 다소 문제점을 하는 것은 이렇게다. 여러분 중국 역사상에서 그 많은 신유학자들 명도 이천이라든가 소강절이라든가 소는 뭐 사마광이라든가 뭐 왕한석 같이 무슨 나중에 신법을 하고 주자라든가 이러한 기라성 같은 유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사에서 송나라만큼 나약한 나라가 없었어요, 여러분. 비참하게 멸망한 거죠, 송나라도. 그래서 너무나 학자들이 덕 하다가 보니까 망한 거예요, 여러분. 자장이 선비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어떤 것이 선비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선비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묻기를 선비가 어떻게 해야지 달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장이 생각하고 있는 달이에요. 자장이 생각하는 달. 우리가 달이라고는 전파되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보면 자장의 성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왜 달하는 것을 관심을 갖죠? 선비가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 입에 입소문이 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질이 나타난 거죠. 이 질문에 의해서. 달이라고 하는 것은 덕이 사람들한테 믿어오며 행동함에 그것을 얻지 못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좋은 뜻으로 말한 거죠. 원래의 의도는. 그런데 말은 이런 뜻인데 공자가 말하는데 요즘은 글쎄 근데 도대체 네가 말하는 달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네가 말하는 달은 무엇이냐. 우리는 어떠한 그 용어가 같다 하더라도 제가 여기다가 기자를 하나 쓰겠습니다. 이 기자를 썼을 때 10명이면 10명이 다 다른 생각을 가져요. 기자는 하나인데. 도를 썼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달라요. 다른 생각을 가져요. 글자는 하나인데. 달도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네가 말하는 달은 무엇이냐. 여기서도 하재는 뭐냐. 무엇이냐 네가 말하는 달이요. 요즘 말로 하면은 네가 말하는 달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소리죠. 이것도 여러분
이소희 달자 하재호 이렇게 써도 되죠. 일종의 이것도 도구법이에요. 불을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 어세, 말에 그 어세라는 게 말에도 여러분 나름대로 그 힘이 있어요. 이게 말을 이렇게 어세 또는 우리가 문세, 바둑에서도 기세라는 말 쓰잖아요. 바둑돌을 하나 어디에 딱 넣으면 그 바둑돌 그 위치에 따라서 파급돼지는 영향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뛰어난 어떤 문학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자, 자장은 항상 외향 쪽에 힘을 쓰기 때문에 공자가 이미 자장이 질문한 뜻을 알고 있지만 도리어 말을 돌이켜서 고해서 장차 그 병통되는 문제점을 바라게 해서 약으로 삼게 한 거다. 스스로 깨우치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자장이 되었는데 나라에 있어서도 소문이 반드시 나며 집안에 있어서도 반드시 소문이 좋은 명성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말하자면 명예가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장은 사회적인 명예 욕구, 자기 이름, 허명, 허예 같은 게 좀 있는 사람이죠. 이게 또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약간 사람은 어떨 때는 허세도 조금 필요해요. 그 허세를 자기 자신의 발전하기 위한 진취적인 어떠한 계기로 삼는다면은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나쳤을 때가 문제가 되죠. 우리 사회가 만일의 경우 허명과 허예가 조금 심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옛날서부터.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그 영재 선생의 이건창 영재 선생의 당이 통량 맨 뒤에 보면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해요. 너무나 이런 것을 힘쓴다. 자, 공자가 말하기를 이것은 네가 말한 이것은 소문이지 저절로 이렇게 바란 게 아니다. 문과 다른 비슷하나 같지 않으니 성이 진실과 거짓이 나뉘어진 바다. 그러나 이것도 여러분 이 문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와 같은 것으로서 취해서 말했을 뿐이지 자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나름대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해서 말할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뜻이구나라고 주어진 조건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는 불각을 잘 살펴야 된다. 고로 부자가 이미 명변제 하시고, 자, 명변이라는 말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8개 부분을 한다. 또는 중용에서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깊이 생각하고 밝게 구별한다. 하문에 또 거듭 자세히 말씀했다.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쭉 한 거죠. 원래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바탕이 정직하다. 자, 바탕이 정직해야 된다. 우리가 시골사 예전에 저 사람은 그 산사나이야 그러면은 바탕이 좋다는 거죠. 정직하다는 사람이죠. 근데 반대로 도회지 사람들은 영악하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눈이 빠르고 그럴 때 지식이란 말을 쓰질 않잖아요, 보통은. 자, 그런데 요게 재밌어요, 여러분. 그냥 질직하기만 하면 끝인데 바탕이 고다야 된다 이러면 돼야 되는데 공자가 바탕이 고다야 하면 고두면서 을을 좋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 공자가 굉장히 통찰력 있는 분이라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탕이 좋으면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공자가 아내가 인을 물었을 때 뭐라 했죠? 극기라고 그랬잖아요. 극기. 나 자신의 사심을 극복하는 거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예, 예로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똑같은 문체죠. 바탕이 고다야 되지만 그때 조건이에요. 이와 같은 것을 갖춰야 된다. 을을 좋아해야 된다. 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는 태생적인 거라면 이건 후천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탕만 좋아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공부를 좋아해야지
을을 아는 거죠. 을을 좋아하는 거죠. 자, 을가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느 것이 올바름이냐고 하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8은 아니지만 여러분 갈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탕제 같은 경우 보세요. 그 사람들이 공자학문, 주자, 철학문 태어나면서 주구장창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의에 대한 방향을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에 남한산성 그 영화 같은 데 보세요. 김상원 선생하고 그 최명재 선생하고 갈라서서 그 사람들이 주자 철학을 공부 안 했습니까? 근데 의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자, 말을 살피되 또 안색을 살피며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낮출 것을 생각하느니 이렇게 되다 보면 나라에 있어서도 그 명성이 저절로 드러나고 반드시 드러나고 집안에 있어도 반드시 드러난다. 내주 충신이 안으로 충신을 주해서 행하는 바가 의에 합당하고 전물 요거 보세요. 이거는 내주 충신일 때는 여기서는 뭐죠? 존조심이죠. 이게 존조심이 했을 때 공부예요. 이거는 발어사죠. 일에 드러나는 거죠. 전물에 살펴서 이 자목이라고 하면 자처다 소리예요. 자목은 자처. 낮춤으로써 자처하기를 낮춘다. 이게 된 것은 자기가 내적으로 닦는 것이요. 사람이 알기를 구하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덕이 나한테 갖추어지고 사람이 그것을 믿게 되면 행하는 바가 저절로 막힘이 없게 된다. 예, 이런 것도 글에 이와 같은 그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 이런 거 하나의 조건이라는 거.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이렇게 있을 때 하나의 조건.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거죠. 상한론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요, 여러분. 증상에 딱 하고 이때 뒤에 가서 예를 들어서 오한 있을 경우, 이렇게 어떠한 조건을 갖추면서 몸이 쑤시고 아픈데 오한한다, 찬 거를 싫어한다 이랬을 때 그걸 뭐 태양병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조건이에요,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말하는 어떤 명의는 겉으로는 얼굴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겉으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겉으로는 인을 취하면서 행동은 반대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함에 마음속으로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아무런 의심을 하질 않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의심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거는 거쳐다 이러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다면은 겉으로는 했기 때문에 나라에 있어서도 소문이 나고 집안에서도 소문이 난다. 그 안색을 교묘하게 잘해서 인을 취했다 이 소리죠. 꾸며가지고 안색을 꾸며가지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많죠. 행실은 배반이 되고 또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꺼려하는 바가 없어. 꺼려하는 바가 없어. 사람은 여러분 꺼려하는 바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쁜 짓 하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부끄럽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 옳다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에 힘쓰지 않고 오로지 이름을 구하는데 하는 거. 이것이 바로 허예죠. 고로 허예가 비록 높다 하나 덕실은 문제점이 있다. 정자라다 학자는 반드시 사실에 힘쓰고 이름을 갖춰야 하는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름을 저절로 따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름을 갖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게 되면 이 소리죠. 여기서도 여러분 이렇게 유자가 있을 때 일종의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만일에 조금이라도 명분, 이름을 갖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면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즉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즉자가 생략된 거예요. 유의 근명즉 대본이 기본적인 이미
소실된 거다. 다시 배운들 무엇하리요 이런 소리예요. 예, 다시 배운들 무엇하리요. 전부 다 자기를 꾸미기 위한 거. 다른 사람들한테 소문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은 이미 큰 근본이 문제가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 안 된다는 거죠. 자, 유명히 하기. 이름을 위해서 배우는 것이 이것이 위선이다. 오늘 학자는 대체로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하니. 자, 이것도 참 정자가 참 잘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록 그 청탁은 같지 않으나 그것이 이심에 있어서는 하나다. 자기 마음을 이롭게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이름을 위해서 그 거짓된 이름을 그 추구하는 게 더 무서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어떤 탐욕스러운 행위는 사람이 누구나 다 알지만 이름 때문에 허명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경우는 잘 몰라요, 그것을. 그러나 이것은 똑같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심에 있어서는 똑같다 이 소리죠. 자장의 학문이 병은 그 무실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점이다. 고로 공자가 고한 것은 모두 독실한 일이다. 충언의 바로의 자다. 바로 이것이 충언회라고 하는 거 아까도 말한 동정에 해당되는 공부예요. 그것은 저절로 안에 충하게 되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런 소리죠. 중요한 것은 이 충언회가 없는 상태에서 거짓으로서 바로 외하기 때문에 공자가 문제를 삼는 거예요. 당시의 문인들이 친히 성인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차실이 이와 같으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와 같으니 하물며 후세 사람에 있어서랴. 후세 사람은 글 가지고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